시작부터 뜨거운 이번 NBA 시즌. 더블 오버타임 명승부가 여러 경기나 있었고 괴물 신인의 등장과 함께 벌써 50득점 경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번 더 스카우트에서는 개막 주간의 두 명승부를 함께 분석해보시죠. 개막전은 새롭게 변신한 휴스턴과 디펜딩 챔피언의 맞대결로 시작됐습니다. 이 두 팀은 사실상 이번 시즌 최강 전력으로 꼽혔는데요.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는 지난 시즌 우승팀이자 득실차 1위인 팀이었고, 휴스턴 로키츠는 케빈 듀란트를 영입해 득점력과 높이를 강화하며 챔피언을 노립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수는 누가 포인트 가드로 나설 것이냐에 달렸습니다. 여기서 우도카 감독은 리드 셰퍼드가 있었지만 과감하게 초대형 라인업을 선택합니다. 포인트 가드로 아멘 톰슨을 내세우며 코트 위 선수 전원이 6피트 7인치 이상으로 꾸려졌네요. 이는 우도카 감독이 수비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특히 샤이를 철저히 봉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어진 경기는 개막전의 하이라이트가 될 전술 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휴스턴의 빅맨들은 경기 초반부터 샤이를 강하게 압박합니다. 샤이는 공을 빨리 처리해야 했고 주변 슈터들이 득점 기회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지난 시즌 샤이는 아이솔레이션 상황에서 많은 득점을 올리며 리그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득점력이 뛰어난 샤이를 막기 위해 휴스턴은 드리블 핸드오프 상황에서 그를 더블팀으로 몰았습니다. 샤이가 방향을 틀지만 생군이 기다리고 있었고, 이어서 샤이는 로브 패스를 시도했지만 공이 빗나갑니다. 여기서 핵심은 샤이가 한 명의 빅맨을 제쳐도 페인트존 안에는 또 다른 빅맨이 버티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샤이가 외곽으로 공을 돌렸지만 7피트의 케빈 듀란트가 슛을 방해한 것이죠. 이 라인업은 경기 초반에 꽤 효과적이었습니다. 샤이의 슛 시도가 단 5번에 그치며 4득점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썬더가 경기 흐름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탄탄한 주력자들 덕분이었습니다. 전반에 첼트 홈그렌이 살아나며 18득점을 올렸고 단 2번의 슛만 놓칩니다. 샤이에게 수비가 집중되자 썬더는 홈그렌을 위한 세트를 가동했고 휴스턴은 그 대가를 치릅니다. 홈그렌이 직접 볼을 다루며 아이제아 하리텐슈타인과의 대형 픽앤롤로 자바리 스미스의 반칙을 유도했습니다. 이 쿼터 들어 홈그렌은 바통을 AJ 미첼에게 넘깁니다. 미첼은 지난 시즌 출전 기회가 적었지만 득점력만큼은 인정받아온 선수였죠. 휴스턴은 그걸 간과했고 미첼은 연속 3점으로 응수했습니다. 전반 막판은 절정이었습니다. 썬더가 미첼을 위한 인바운드 세트를 실행하자 그는 아멘 톰슨을 상대로 스텝백 3점을 성공시키며 파울까지 얻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3쿼터 시작과 함께 마크 데그놀트 감독은 흥미로운 선택을 합니다. 초대형 라인업의 휴스턴을 알렉스 카루소 센터의 스몰 라인업으로 상대한 것이죠. 카루소가 뛰어난 수비수이긴 하지만 휴스턴의 높이를 버티기엔 다소 작았습니다. 포인트 가드가 없는 휴스턴은 코트 곳곳에서 미스매치를 만듭니다. 여기서 키 6피트 3인치의 케이슨 월리스가 케빈 듀란트를 막아야 했고 듀란트는 여유롭게 페이드어웨이를 성공시키죠. 다음 포제전에서 월리스를 6피트 7인치의 아멘 톰슨에게 붙였지만 톰슨이 가볍게 제치고 골 및 마무리. 휴스턴이 12점 차로 앞섭니다. 동시에 우도카 감독은 2대3존 디펜스를 더 많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휴스턴의 빅맨들이 카루소를 위협적인 존재로 보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전술이었습니다. 카루소가 페인트존에서 수비를 끌어낼 힘이 부족해 오프슛 찬스가 잘 나오지 않는데요. 썬더는 카루소를 하이포스트에 세워 존을 공략하려 했지만 카루소가 안으로 침투하면 톰슨이 기다리고 있었고 결국 윌리스가 듀란트의 긴 팔을 넘겨 3점을 시도해야 했습니다. 다음 공격에서는 카루소가 홈그렌을 위해 플레어 스크린을 걸고 중앙으로 파고들었고 골대를 보지도 않은 채 공을 외곽으로 돌립니다. 그 사이 휴스턴은 곧바로 수비를 정비하면서 루 도트의 점퍼에도 끄떡없었죠. 12점 차로 뒤진 썬더는 반전을 위해 카루소와 윌리스의 압박 수비를 강화합니다. 포인트 가드가 없는 휴스턴을 상대로 패스를 어렵게 만들고 턴오버를 유도했죠. 여기서 윌리스가 다시 듀란트를 상대하지만 이번엔 공을 빼앗습니다. 속공 찬스에서 곧바로 돌진해 파울을 얻어내죠. 윌리스의 끈질긴 수비에 휴스턴은 오프볼로 돌리려 했지만 셰퍼드가 패스를 놓칩니다. 윌리스의 이번 쿼터 세 번째 스틸이 나오면서 썬더가 다시 경기 흐름을 되찾았습니다. 썬더가 기다리던 반전의 시작!
이제 리그 MVP가 4쿼터를 지배할 차례입니다. 휴스턴이 다시 맨투맨으로 돌아오자 샤이는 특유의 아이솔레이션으로 자바리 스미스를 따돌리고 점퍼를 성공시킵니다. 그 장면을 본 우도카 감독은 초대형 스타팅 라인업을 다시 투입하게 되는데요. 이후 두 빅맨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휴스턴은 샤이를 픽앤롤에서 더블팀했고 샤이는 카루소에게 패스, 카루소가 톰슨을 제친 뒤 홈그랜의 슛으로 연결돼 점수차를 절반으로 좁혔습니다. 이어 동점을 노리는 장면입니다. 샤이는 톰슨을 상대로 왼쪽 아이솔레이션을 펼치며 미드레인지 점퍼를 성공시켰고 경기는 연장으로 향합니다. Pull-up SGA ties the game at 104 with 2 seconds remaining. 연장에서도 썬더는 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픽앤롤 상황에서 샤이가 더블팀을 당하자 루도트가 돌파하고 하르텐슈타인이 생군에게 완벽한 스크린을 걸어 홈그랜의 오픈 3점을 만들어냅니다. 썬더가 더블팀 공략법을 찾아내자 휴스턴은 전술 변화를 시도합니다. 이 장면에서 휴스턴은 더 이상 블리츠를 하지 않았고 샤이는 톰슨을 상대로 1대1을 펼치며 3점을 꽂아 넣습니다. 점수차는 6점으로 벌어집니다. 샤이가 리듬을 타자 휴스턴은 이번엔 느슨한 더블팀을 시도합니다. 오코기가 샤이를 돕지만 완전히 붙지는 않는 모습이죠. 결국 수비가 늦게 붙고 스미스가 윌리스 쪽으로 로테이션합니다. 윌리스가 잠시 망설이자 휴스턴이 수비를 정비했고 샤이는 급하게 무리한 3점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맞서 썬더는 이날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첼트 홈그랜을 위로 끌어올립니다. 샤이에게 느슨한 더블팀이 들어가자 홈그랜이 곧바로 3점을 성공시켰고 점수차를 다시 4점으로 벌립니다. 그렇게 경기는 연장 마지막 12초로 향합니다. 동점을 위해 생군에게 공을 맡긴 휴스턴. 첫 슛은 놓쳤지만 공격 리바운드를 잡아내 다시 넣으며 115대 115 동점을 만듭니다. 승부를 결정지을 기회입니다. 썬더는 다시 샤이에게 공을 맡겼지만 이슨이 슛을 블록하며 경기는 2차 연장으로 들어갑니다. 2차 연장에서 휴스턴은 아멘 톰슨이 부상으로 더 이상 출전할 수 없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리드 셰퍼드가 투입되자 휴스턴은 그를 수비에서 보호하기 위해 다시 존 디펜스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셰퍼드와 생군 모두 수비형 선수는 아니었기에 두 선수가 함께 있을 때 수비에 허점이 생긴 겁니다. 썬더는 곧바로 두 선수를 겨냥해 픽앤롤을 돌렸고 샤이가 열린 공간을 파고들며 파울을 얻어냅니다. 1분 뒤 휴스턴이 세트를 정비하려 했지만 오른쪽 공간이 너무 넓었고 샤이가 즉시 셰퍼드를 공략해 다시 파울을 얻습니다. 그 다음 장면에서 셰퍼드는 방향을 바꿔 샤이를 왼쪽으로 몰아갑니다. 대신 훨씬 큰 자바리 스미스가 수비에 나서지만 미드레인지의 달인 샤이는 침착하게 점퍼를 성공시켜 다시 동점을 만들죠. SGA step back. Sweet stuff from the MVP. 그렇게 마지막 20초로 들어갑니다. 휴스턴은 한 점 뒤졌지만 공격 리바운드를 잡아 기회를 이어갑니다. 휴스턴은 케빈 듀란트와 생군의 픽앤롤을 시도했고 카루소가 듀란트를 막으려 하자 생군이 중앙에 혼자 서게 됩니다. 그렇게 생군이 마무리하며 휴스턴이 한 점 차로 앞서갑니다. 이에 썬더는 케빈 듀란트가 샤이를 막는 아이솔레이션을 유도합니다. 하지만 생군이 다가오면서 돌파 공간이 막혔고 샤이는 드리블을 멈추며 페이드 어웨이를 치는 듯 하다가 속임 동작으로 듀란트를 날려버립니다. 이어서 또다시 자유투를 얻어내는데요. 샤이는 당연하게 2개의 자유투를 모두 넣었고 썬더가 다시 앞섭니다. 휴스턴은 마지막으로 자바리에게 공을 맡겼지만 그의 슛은 빗나갑니다. 그렇게 썬더가 개막전에서 값진 승리를 거둡니다. They get it to Jabari Smith. His toss for the win. No good. And the Thunder with an opening night victory. 이틀 뒤에는 너기츠와 워리어스가 또 하나의 명승부를 펼쳤습니다. 두 팀 모두 새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요. 골든스테이트는 이번 시즌 지미와 온전히 함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지난 시즌 23승 8패를 기록할 수 있었던 핵심 이유였기 때문인데요. 이번 오프시즌 워리어스의 가장 큰 영입은 엘 호포드였습니다. 사이즈를 보강하고 더 다양한 라인업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죠.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더 다뤄보겠습니다. 덴버 너기츠도 오프시즌의 핵심 보강을 단행했습니다. 캠 존슨, 요나스 발란추나스, 브루스 브라운, 팀 하더웨이를 영입해 벤치를 강화한 것인데요. 이번 경기는 두 팀이 왜 그런 보강을 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초반부터 덴버의 깊은 전력과 높이가 골든스테이트의 매치업 문제를 안겼고 예상치 못한 덴버의 외곽 성공률까지 겹치면서 덴버는 경기 막판 승부를 가르는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진 워리어스가 초반부터 니콜라 요키치를 집요하게 공략하며
경기 흐름을 주도했습니다. 커리와 드레이먼드가 픽앤롤을 돌리면 요키치는 블리츠를 해야 했고 그 틈에 드레이먼드가 자유롭게 플로터를 올립니다. 1쿼터 후반 요키치가 커리를 돕기 위해 헬프 디펜스를 시도하자 그 뒤로 엘 호프드가 커든해 플로터로 마무리합니다. 경기 내내 워리어스의 가장 효과적인 공격은 요키치의 틈새를 노리는 것이었습니다. 요키치는 종종 자신의 매치업을 놓고 헬프 디펜스를 가곤 하는데 워리어스는 바로 그 습관을 노린 겁니다. 이 장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린을 막고 있는 요키치, 슈터가 아니라는 판단에 페인트 존으로 내려갑니다. 그 사이 반대편 코너로 이동하는 커리를 외치며 등을 돌렸고 그린이 곧바로 골밑을 공략합니다. 크리스티안 브라운이 도움을 가자 브랜든 크르지제프스키가 완전히 열려 3점을 꽂았습니다. 요키치는 이날 평소답지 않게 다소 부진했습니다. 워리어스가 스몰 라인업을 들고 나오자 그는 평소보다 많은 3점을 던졌고 워리어스는 그가 지난 시즌 42%를 기록했음에도 외곽 슛을 허용하며 안쪽 수비를 지켰습니다. 돌파 수비를 우선시하며 요키치의 외곽은 과감히 내준 겁니다. 하지만 요키치가 벤치로 물러선 이후 덴버에 새롭게 영입된 선수들이 번갈아가며 덴버가 그간 놓쳤던 공격력을 보여줬습니다. 눈에 띈 건 캠 존슨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영입은 공격 중심 센터 요나스 발란추나스였습니다. 덴버가 그를 다양한 위치에서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덴버는 페이튼 왓슨을 위한 컬 액션을 준비했고 머리가 림으로 돌파하자 드레이먼드가 헬프에 나섭니다. 그 틈에 발란추나스가 덩커 스팟을 채우며 손쉽게 레이업을 마무리합니다. 다음 공격에선 발란추나스가 하이포스트에 자리했고 머리가 브라운을 위해 백스크린을 겁니다. 발란추나스의 바운스 패스로 브라운이 레이업을 성공시켰죠. 결국 그날의 주인공은 에런 고든이었습니다. 2024년 들어 워리어스를 상대로 경기당 평균 27.5점을 기록 중인 그는 이날도 커리어 최고 수준의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시즌 3점 성공률을 29%에서 무려 44%까지 끌어올리며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된 겁니다. 요키치 때와 마찬가지로 워리어스는 그를 여러 차례 완전히 열어두며 쉽게 3점 슛을 허용했습니다. 잠시 후 고든은 브랜드 파치젬스키를 상대로 아이솔레이션을 펼치며 3점과 파울을 동시에 얻어냈고 덴버가 10점 차로 달아납니다. 이 쿼터에서만 고든이 성공한 세 번째 3점 슛, 고든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전반 내내 고든은 단 한 개의 3점도 놓치지 않았고 덴버는 그를 위한 전술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워리어스는 여전히 그를 열어두었죠. 결정적인 장면은 존스의 플레어 스크린 뒤 코너에서 터진 고든의 7번째 3점이었습니다. 전반 7개 전부 성공합니다. 고든이나 발란추나스가 코트에 있을 때 워리어스는 높이를 버티지 못했습니다. 발란추나스를 막기 위해 수비를 몰자 그는 외곽으로 공을 내줬고 고든이 8번째 3점을 성공시킵니다. 다음 공격에서는 고든이 버디를 상대로 아이솔레이션과 페이드어웨이 점퍼를 성공시키며 덴버가 다시 6점 차로 앞서갑니다. 경기 막판 요키치도 가세했습니다. 남은 시간은 4분. 고든과 요키치의 픽앤롤로 파키젬스키가 요키치를 막았고 이어서 요키치가 플로터를 넣으며 덴버가 7점 차로 앞섭니다. 커리어 최고의 밤을 보내던 고든과 여전히 완벽한 요키치를 동시에 막기에는 워리어스의 높이가 부족했습니다. 때문에 스티브 커 감독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죠. 커 감독은 드레이먼드 그린이 있을 때 스몰 라인업을 즐겼었지만 이날 경기에서는 처음으로 엘 호프드와 그린을 동시에 기용해 높이에 대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픽앤롤 수비였습니다. 39세의 호퍼드가 여전히 기동성을 유지하며 머리를 따라붙고 슛을 제대로 견제합니다. 다음 공격에서 덴버는 자말 머리를 위한 드리블 핸드오프를 시도했지만 머리는 호퍼드를 돌파하지 못했고 골밑 마무리에도 실패했습니다. 워리어스의 빅 라인업이 덴버의 높이를 막아내자 공격에서는 커리가 요키치를 상대로 3점을 터뜨리며 117대 동점을 만듭니다. 반대편에선 덴버가 고든을 위한 세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백스크린을 걸자 고든은 컷 대신 3점 라인으로 빠졌고 또다시 완전히 열린 기회를 잡으며 이날 9번째 3점을 꽂아 넣습니다. 이에 맞서 커리가 자신의 시그니처 플레이로 응수했습니다. 요키치를 상대로 드리블 핸드오프 뒤 로고 근처에서 던진 3점. 경기 종료 직전
워리어스는 드레이먼드 그린을 자말 머리에게 붙여 픽앤롤 스위치를 노렸고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이후 그린이 요키치의 플로터를 막아내며 경기는 연장으로 갑니다. 연장전에서 덴버는 끝내 요키치를 지키는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커리가 호포드의 스크린을 이용해 올라오려 하자 브라운이 잡고 있었고 워리어스는 전술을 바꿔 호포드가 페인트존에서 스크린을 세우게 했습니다. 요키치는 반응이 늦었죠. 잠시 후 드레이먼드가 빠르게 전진 패스를 하며 버틀러의 커딘을 봅니다. 요키치가 거기에 시선을 빼앗기며 코너에 있던 호포드를 놓쳤고 호포드가 3점을 꽂습니다. 반대편에서 머리와 요키치가 다시 픽앤롤을 시도하며 커리와 스위치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쿠민가가 스크램 스위치로 커리를 빼내며 요키치를 막아내는데요. 평소 같았다면 성공할 슛이었죠. 경기 막판 드레이먼드가 쿠민가에게 요키치를 픽앤롤로 끌어들이라고 지시합니다. 캠 존슨이 미리 스위치를 시도했지만 쿠민가가 빠져주며 버틀러가 요키치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덴버가 더블팀으로 나서자 워리어스가 4대3 상황을 만들었고 버틀러가 정확한 선점으로 응수하며 점수차를 6점으로 벌립니다. 사실상 이 순간 경기는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Butler up top. It's good. A three. That might be the dagger. 이번 개막 주간에서 NBA가 왜 이렇게 큰 기대를 모으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리그 전반의 전력 평준화 속에서 시즌 초반 경기들이 이미 플레이오프처럼 치열했죠. 이제 막 시작된 시즌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첫 주부터 이런 경기력이 나온다면 팬들은 정말 멋진 시즌을 보게 될 겁니다.